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도 모처럼 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한편으로는 오늘이 또 기다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고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1.67%의 상승으로 마감하였죠. 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모습들 충분히 고점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었는데 내일 시장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까요? 거의 장 종료 1시간을 남겨두고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내일 시장이 오기 전에 미리 일부 오늘 물량을 정리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조금 아쉬운 마무리를 보여주었고 자, 코스닥도 조금 비슷한 모습이 나왔죠. 오늘 2%가 넘는 급등이 나왔지만 약 1시간을 남겨두고 지수가 조금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흐름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럼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먼저 살펴보면 오랜만에 LG에너지솔루션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오랜만도 아니고 거의 처음이죠. 그리고 삼성전자에 비해서 하이닉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또 오늘은 네이버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네요. 마찬가지로 LG화학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삼성 SDI는 보합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여기 시젠을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정말 진단키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젠 외에도 경남제약,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2%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수급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소폭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은 무려 8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아마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이 서는 것 같고 이어서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오랜만에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그래도 큰 폭은 아닌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2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종목인데 이게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SK하이닉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반도체 안에서도 최근 흐름만큼은 나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상승을 보여주었던 LG에너지솔루션. 여전히 기관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 처음으로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주었던 네이버.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과거 매수 패턴을 살펴봐도 오늘이 정말 강한 순매수였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어서 2월 첫 거래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카카오페이, 네이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 자, 기관도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LG이노텍, 현대차, 크래프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사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어느 정도 오늘 상승이 예상이 됐을 거예요. 다들 국내 시장이 열리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미국의 지수의 흐름을 참조하셨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시장이 휴장했을 때 나스닥 지수가 4일 동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특히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 이때는 하루에 3%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이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국내 시장도 이번 주에 같이 개장을 했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이었죠. 물론 오늘 새벽에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미 시장이 종료되고 나서 자, 여기 지금 나스닥의 선물지수를 보시면 현재 장중에 2%가 넘는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지수의 상승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가 이렇게 급락하지 않고 보합권 내에서 맴돌았었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금보다 더 큰 상승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필 오늘 국내 시장에 개장을 할 때 이렇게 나스닥 선물지수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고 자, 그렇지만 이렇게 나스닥 선물지수가 장중에 급락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나스닥 지수가 4거래일 동안 8% 가까운 상승이 나왔던 만큼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흐름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월 말에 한 차례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면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4거래일 동안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지만 저는 이게 본격적인 반등의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가장 긍정적인 흐름,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승하는 척 하다가 다시 빠지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런 이슈가 사라지지 않은 만큼 저는 4거래일 동안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저점을 형성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지난주 금요일날 강하게 한 차례 베팅을 했었는데 나머지 자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2월 한 달 동안 흐름을 한번 살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악재,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지만 그게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던 만큼 최근에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긴장의 끈을 놓는 그런 행동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과거에도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면 15년도 12월 중순에 이때 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런데 흐름 한번 살펴보세요. 약 4개월 전쯤이었죠. 제가 정확하게 이 시점에 어떤 재료였는지 모르겠지만 지수가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가 지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다시 한 차례 급락이 나왔던 만큼 모든 것이 지금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단기적인 저점은 나온 것 같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모든 재료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나스닥 지수가 크게 상승했던 이유가 단기간에 크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등,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돌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주말에 한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금리 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걸 애플이 증명해주고 있었고, 또 설 연휴 사이에 한 가지 이슈가 또 있었죠. 자, 구글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고 또 20대 1로 액면 분할하겠다, 이런 발표와 함께 나스닥이 한 차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구글은 모에서 알파벳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와 장중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이유가 반대로 메타의 실적 부진, 지금 메타는 사명을 변경했는데 다들 페이스북 아시죠? 팡 기업의 대표 종목인 페이스북, 이 기업이 지금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고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나스닥 선물지수와 이 여파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중에 2%가 넘는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철저하게 종목들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 판단이 서는 것 같고,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넷플릭스도 부진한 실적 발표와 함께 20%가 넘었었나요? 아무튼 이와 비슷한 큰 폭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알파벳이라든지 애플,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을 상기시켜 본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투자할 때는 철저하게 실적에 기반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과거에는 재료와 모멘텀에 의해서 내가 투자를 했었다면 혹시나 그 기업이 4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와 함께 1분기도 조금 부진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주가에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일단은 뭐가 됐던 간에 지금 금리 인상에 따른 지수의 반등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저는 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달에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이러한 내용보다는 지난주에 발표됐던 애플, 구글 이런 기업들처럼 견조한 실적이 나와야지 금리 인상에 대한 주가 하락, 이걸 많이 상쇄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시점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틀 뒤가 될 거거든요. 그때 대표적인 팡 기업 중에 하나인 아마존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실적 발표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대표적인 팡 기업 중에서 2개의 기업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면 또 2개의 기업은 실적 부진이 나왔죠. 그런데 만약에 아마존도 지금처럼 부진한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나스닥 지수가 크게 얼어붙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국내 시장도 냉랭한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이고, 제가 두 번째 시나리오로 말씀드렸던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하나의 팁으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역대 최고의 수출 성적을 달성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무역 수지는 2개월째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계절적 요인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유가를 비롯한 많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있었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이 되었을 텐데 이건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까지 모두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수출이 양호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출 금액과 코스피 지수의 관계, 지난 20년 동안 비례하는 관계를 보여주었던 만큼 수출은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또 설 연휴 사이 한 가지 나왔던 기사인데 RCEP. 이 RCEP라는 것은 FTA는 들어보셨죠? FTA는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뜻이고 이게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비아세안 국가인 호주하고 중국, 일본, 뉴질랜드, 한국까지 총 15개의 국가가 참여한 FTA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월달부터 발효가 되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단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관세를 낮춤에 따라서 그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증대될 수가 있고 이렇게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차트를 보세요. 장기적인 시각으로 충분히 국내 시장도 긍정적인 흐름으로서 방향성을 잡아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올 4월달부터는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일본,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 초대형 FTA도 가입 신청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일단은 2월달에 첫 스타트가 좋았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가 1월 만에 저점을 형성하고 한 차례 강한 반등에는 성공했다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 조금씩 매수하는 것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악재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닌 만큼 지금 매수하고 조금 더 하락하면 그때 매수할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서 한번 2월달과 3월달의 흐름을 대응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